제 앞에 이번에는 옥외와 돈차, 그리고 안진뱅이 밀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밀대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다른 밀대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재래종 안진뱅이 밀이고, 그리고 이쪽이 수입밀을 개량해서 보급한 품종 금강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밀이라고 알고 있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나란히 비교해보면 안진뱅이 밀의 키가 훨씬 작은 것이 보이시죠? 확연히 키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키가 작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어도 잘 꺾이지 않고 또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 내성이 있어서 병충해에 특히 강하다고 합니다. 안진뱅이 밀입니다. 이번에는 밀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이 바로 안진뱅이 밀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수입 밀입니다. 나란히 한번 보실까요? 안진뱅이 밀은 수입 밀에 비해 크기는 좀 작고요. 대신에 조금 더 통통한 편입니다. 귀여운데요? 색깔은 더 짙고 붉은 빛이 돕니다. 안진뱅이 밀 성분의 가장 큰 특징은 글루텐이 적다는 겁니다. 글루텐이란 게 어떤 건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밀가루입니다. 그리고 이건 안진뱅이 밀로 만든 안진뱅이 밀가루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똑같은 양의 물을 섞어 풀어보면 어떤 차이가 날지 제가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밀가루를 그릇에 붓고요. 이번에는 안진뱅이 밀가루 같은 양을 붓겠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양의 물을 양쪽에 똑같이 붓고 잘 녹도록 손으로 한번 저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밀가루를 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휘휘 저었고 물에 밀가루를 잘 풀면 밀가루 속의 녹말은 물에 녹아서 사라지게 됩니다. 조금 더 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충분히 잘 저었습니다. 이번에는 안진뱅이 밀가루를 똑같은 물량으로 풀어서 섞어보겠습니다. 먼저 손을 잘 닦고요. 안진뱅이 밀가루입니다. 아까도 설명해 드렸듯이 밀가루 속에 있는 녹말은 물에 섞었을 때 모두 물에 녹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안진뱅이 밀가루 역시 골고루 덩어리지지 않게 제가 한번 물에 풀어보겠습니다. 안진뱅이 밀도 다 저은 것 같습니다. 잠시 놔두고 시간이 지나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20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닥에 가라앉은 침전물의 양이 두 밀가루의 차이가 확연히 난다는 거 보이십니까? 안진뱅이 밀 쪽의 침전물의 양이 일반 밀가루의 침전물 양보다 확연히 더 적습니다. 보이십니까? 이렇게 물에 가라앉은 침전물이 바로 글루텐입니다. 물을 좀 따라내 보겠습니다. 자, 가라앉은 침전물은 그대로 두고요. 그 위에 분리된 물만 따라내 보겠습니다. 안진뱅이 밀이고요. 이번엔 일반 밀가루에 이건 물의 양이 얼마 없어서 침전물의 양이 워낙 많습니다. 글루텐의 양 차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바로 글루텐인데요. 굉장히 미끌미끌하고
또 쫀득쫀득합니다. 밀가루 음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글루텐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진뱅이 밀은 글루텐 성분이 적어 소화가 잘 됩니다. 자, 그럼 이제는 안진뱅이 밀로 만든 먹거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것이 안진뱅이 밀로 만든 부침개와 빵입니다. 먼저 부침개를 먹어볼까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제가 전을 좋아해서 집에서 별명이 김전인데요. 과연 안진뱅이 밀로 만든 전은 어떤 맛일까요? 자, 부추와 안진뱅이 밀만 넣어서 만든 부추 안진뱅이 전입니다. 원래 이 전은 손으로 찢어야 제맛입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이 부추와 밀가루밖에 넣지 않았는데 정말 구수한 맛이 납니다. 진짜 구수한데요. 자주 먹던 부침개인데도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밀가루 자체의 구수한 향이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안진뱅이 밀로 만든 빵이 있습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맛일까요? 아무것도 넣지 않고 안진뱅이 밀로만 만든 빵을 먹어보겠습니다. 향긋한 효소의 향이 느껴지고요. 좀 질긴데요. 질깁니다. 평소에 먹던 빵의 질감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질기긴 하지만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향이 참 좋게 느껴집니다. 진짜 고소한데요. 그리고 이번엔 제가 직접 만나고 온 연산 오개입니다. 반가운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겉에서 볼 때 살도 까맣고요. 보이십니까? 그리고 뼈도 까맣습니다. 살과 뼈 온통 까매서 오개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나니 이번엔 입가심을 할 것이 생각납니다. 바로 장흥에서 만든 장흥 돈차입니다. 둥글넓적하고 가운데 구멍이 뚫린 모양이 정말 엽전을 연상시키는데요. 마시는 방법은 더 독특합니다. 잘 숙성된 돈차 덩이를 이렇게 은은한 화로 불 위에 올려놓고 3분가량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이렇게 굽는 과정에서 구수한 향기가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끓는 물에 구운 동차 덩어리를 넣고 5분 정도 우려낸 차가 있습니다. 향이 참 좋은데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차를 따르자마자 은은한 돈차 향기가 이 스튜디오를 가득 메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좀 뜨겁네요. 차를 따르자마자 은은한 돈차 향기가 이 스튜디오를 가득 메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좀 뜨겁네요. 끓는 물에 오래 끓여서 혹시 떨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었는데 떫은 맛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향기가 정말 좋습니다. 속까지 편안해지는 기분입니다.
맛의 방주에 오른 음식 하나하나에는 우리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그 맛을 지키려는 이들의 정성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수백,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것들인데 이제껏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합니다. 멸종 위기에서 인류가 지켜야 할 맛의 방주에 선정된 우리의 소중한 먹거리들. 알아주는 이 하나 없이도 그 맛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하며 애써온 분들의 숨은 노력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잘 먹었습니다. 맛의 방주에 오른 먹거리에 관한 정보는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신 첫 방송 어떠셨습니까? 정직한 먹거리가 착한 세상을 만든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먹거리 엑스파일은 변함없이 여러분의 프로그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